때, 어, 그, 수, 수는 어떻게 기억했어?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걸 x라고 합시다. 0.629에서 29가 순환말이잖아. 이거를 갖다가 쭉 한번 나열해 줘야 돼. 그럼 이게 어떤 뜻이야? x는 0.6, 29, 29, 29 이 말 아니니? 그렇죠? 그럼 이거를 다시 또 쓰면 x는 0.6, 첫 번째 거는 뭐야? 소수 첫 번째 자리니까 10분의 6이죠? 0.6이니까.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 건 뭐야? 소수 두 번째 자리니까 100분의 2죠? 네. 그 다음 거는 1000분의 9죠? 그 다음 거는 만분의 2죠? 그 다음 거는 10의 5승이라고 합시다. 9죠? 이렇게 되는 거 보이니? 음. 그럼 이제 여기 있는 0.6은 비순환마디니까 비순환마디는 따로 처리하고 주기가 없으니까 반복되지 않으니까 따로 처리하고 여기 보면 따로따로 여기 분자가 2인 것만 따로 그럼 공비가 얼마야? 100분의 1 초항은 100분의 2 그러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맨 처음 거 10분의 6 그 다음 플러스 1 마이너스 100분의 1 분의 100분의 2 이렇게 해주면 되지? 순환마디가 두 개면 두 개를 따로따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이죠? 이것도 공비는 100분의 1, 초항은 1000분의 1.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00분의 1, 초항은 1000분의 1.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주가 답까지 내보세요. 음, 네가 더 무서워. 얘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무섭게. 이 귀뚜라미네? 여기는 되게 많아. 북천이 옆에 있어서 어쩔 수 없네. 오 990분에 693. 오케이.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1문제 정도. 어,
학교에서 도형을 사용한 무한등비급수 있죠? 이런 거 했죠? 네. 100% 나와. 수능에서도 100% 나왔긴 나왔는데 학교 시험에서 안 나온다는 건 더 이상하지. 그죠? 100% 나오고 특히 교과서에 있는 그 문제들은 반드시 외우게 풀어놓으세요. 나오면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선생님 틀릴까 봐 교과서 문제를 그대로 낼 가능성이 높아. 예. 어떻게 해야 되니? 일단 우리는 뭐를 하냐면 이게 무한등비급수라는 전제를 알아. 그치? 아,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가 나오면 이걸 프랙탈 도형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모양이 그 안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런 걸 프랙탈 도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프랙탈 도형, 모든 프랙탈 도형이 뭐야? 무한등비급수예요. 그럼 이제 프랙탈 도형의 기본 성질은 뭐냐면 닮음이에요. 모든 게 닮음이에요. 모든 그림이 닮음이야. 그렇지? 닮음이 아니면 성립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우리는 뭐를 찾아야 돼? 공비를 찾아야 되잖아. 그 공비가 뭐야? 닮음이지. 그렇지? 공비가 닮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첫 번째는 초항. 초항을 구해줘야 돼. 초항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 보통. 두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비야. 그렇죠? 공비를 구할 때 학생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아, 공비니까 첫 장 구하고, 어차피 첫 장 구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둘 장 구하고, 셋 장 구하면 공비가 얼마인지 알겠다. 이렇게 생각해. 그치? 네. 그럼 이제 첫 장을 구했으니까 두 번째 장을 구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림이 너무 복잡해. 이- 이거 둘째 장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모양이 아니야. 자, 정사각형 안에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또 축소된 정사각형 안에 또 들어있고 축소된 정사각형 안에 또 들어있고 이런 모양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복잡한 모양에 줄어든 두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막 애를 써.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정사각형 안에 그림이 줄어들잖아. 그러면 정사각형이 줄어들면 그 똑같은 비율로 그림도 줄어들잖아. 내가 구하기 가장 쉬운 도형으로 구하는 거야. 닮은 비는. 정사각형을 가지고 구해주면 되는데, 그 안에 왜 복잡한 걸 가지고 구하냐 이거지. 정사각형이 줄어든 비율만큼 그림도 줄어드는데, 공비가 똑같지 않으면 등비 수열이 안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 첫 번째 나오면 보통 대부분 어떻게 나와? 사각형 안에 들어있거나, 삼각형 안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부채꼴 안에 들어있거나, 4분의 1 원 안에 들어있거나, 뭐 이 정도 아닐까? 사각형, 삼각형, 원. 그거거든. 그럼 그 안에 있는 복잡한 그림을 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라 큰 거를 가지고 구해요. 사각형 안에 들어있으면 사각형이 줄어드는 비율을 구하. 삼각형이 들어있으면 삼각형이 줄어드는 비율을 구하. 선생님 설명 이해가지? 원이 주어지면 원이 반지름이 줄어드는 언제나 닮은 비는 길이의 비로 구하는 거야. 그래서 또 넓이를 구하라. 그럼 또 넓이를 열심히 구한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왜 그럴 필요가 없냐면 우리는 닮은 비 배울 때 뭐를 알았어? 닮은 비 배울 때 길이의 비가 닮은 비야. 그럼 넓이의 비는 제곱의 비례한다는 거야. 부피의 비는 세제곱의 비례한다는 걸 알아. 그럼 굳이 넓이를 가지고 닮은 비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우리는 무조건 큰 도형을 가지고 그냥 길이의 비를 구하면 돼. 가장 쉬운 닮은 비를. 그리고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그걸 제곱하면 돼. 부피를 구하라 그러면 그걸 세제곱하면 되지. 그렇지? 그 안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내가 구하기 쉬운 닮은 비를 구하라. 그게 뭐야? R이야, R. A는 구하기 쉬우니까. 그치? 그렇게 구하면 돼. 자, 한번 읽어보세요. 요령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봤어? 음, 공비가 얼마나.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딱 두 가지야. 초항은 주어졌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공비만 구하면 돼, 공비. 그럼 공비가 얼마일까? 자, 바보 1. 뭐라고 했어? 3대 1 외분하는 점.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구하는 거지. 아, 선생님, 저는 외분점 구하는 거 다 압니다. 이게 A1이고, 이게 A2면, 여기가 이게 3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A1, A2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 3 플러스 1분의 X자로 곱하면 되죠. 3A2 플러스 A1 이렇게 구합니다. 막 설명을 해. 나는 알고 싶은 게 뭐냐면 공비를 아는 거니까 이 길이가 주어졌으니까 이 길이에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를 보면 돼. 그게 공비잖아. 이게 A1, A2, A2, A3잖아. 길이. 그치?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 이게 길이가 얼마인지만 알면 돼. 근데 뭘 가르쳐 줬어? 3대 1로 외분한대. 이게 3대 1이래. 그럼 이거는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 이게 3대 1이니까. 그러니까 길이가 얼마씩 줄어들어? 반씩 줄잖아. 2분의 1씩. 그죠? 아, 공비가 2분의 1이구나. 공비가 2분의 1. 초항은 1이구나. 다 구했죠? 1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1. 이렇게 구하겠어. 자,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무한 등비급수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 왜? 시험에 100% 나오거든. 풀어보세요. 아까 선생님 풀었던 거하고 똑같이 풀면 되지. 공비가 얼마입니까? 그렇지. 1-3분의 1분의 1. 그게 답이죠? 음. 자, 그 다음 거.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자, P1, Q1이 초항이죠? 요게 초항이야. 요게 얼마죠, 길이? 2분의 1. 뭐에 의해서? 삼각형의 중점 연결점이. 중점과 중점을 연결하면 밑변과 평행하고 길이가 반이다. 삼각형의 중점 연결점이. 자, 이거와 이게 평행하고 중점, 중점이니까 요게 1이니까 요거는 2분의 1이야. 그렇지? 음, 공비는 얼마입니까? 공비도 2분의 1이야. 그렇지? 공비도 2분의 1. P1, Q1. 그 다음에 이게 P2, Q2잖아. 그럼 요거에 또 반이지. 그렇죠? 공비도 2분의 1. 이제 다 했죠? 이것도 2분의 1, 이것도 2분의 1. 그럼 이거는 1-2분의 1, 2분의 1. 그러면 답은 1이겠네. 그치? 그래서
조금만 연습하면 어렵지 않아. 근데 이제 무한등비급수의 활용이 막 복잡하게 그림이 나오면 겁부터 먹잖아. 그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가장 큰 도형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자, 읽어보세요. 이것도 중점이네. 그치? 음. 자, 초항은 얼마야? 이게 초항이죠? 직각 이등변이니까 1대1대 루트이지? 그렇지? 요것도 1이고, 요것도 1이죠. 그럼 여기는 중점, 중점, 삼각형의 중점 연결점이 2분의 1이지? 공비는 얼마? 공비도 2분의 1. 그치? 초항도 2분의 1, 공비도 2분의 1. 아까하고 똑같네. 1이겠네. 그죠? 항상 제일 큰 걸 가지고 찾아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랬어? 네. 초항은 얼마야? S1은? 2, 2, 2, 그렇죠? 요게 2잖아, 요게. 반지름이니까. 요게 2야. 요게 직각이 등변이잖아. 1대1대 루트 2니까 이거는 루트 2야 되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루트 2니까 정사각형이니까 넓이는 2죠? 공비는 얼마니? 2분의 1. 2분의 1. 그렇지? 길이의 비는 얼마니? 닮은 비? 여기 선생님 그려줬잖아. 이거는 첫 번째 4번 원의 반지름. 그 다음 루트 이거는 두 번째 4번 원의 반지름. 가장 큰 거.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잖아. 그치? 길이의 비가 2분의 루트 2니까 넓이의 비는 제곱하니까 2분의 1이겠지. 4분의 1. 그치? 그럼 답 나왔지?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겠지? 이렇게. 답은 4겠죠? 공비만 예주야 잘 구하면 돼. 공비를 잘 구하면 되는데 항상 가장 큰 도형, 가장 구하기 쉬운 걸 그렇게 구할 거야.
그림이 갈수록 복잡해지네. 그죠? 음. 자, 첫 번째가 뭐야? R1이 가장 큰 거네? 사야, 사. 그쵸? 소항은 사야. 공비는 얼마나? 넓이니까 닮은비를 구해야 되겠죠? 길이의 비가 얼마니? 이들 그 2대, 그러니까 공비로 얘기를 해주셔야지, 공비를. 어, 큰 정사각형의 길이, 요거는 1이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은 이거죠? 큰 거는 2고, 요거 구해주면 되잖아. 그럼 그게 닮은비지? 그죠? 근데 이게 1이야. 그럼 이것도 1이고, 이거 루트 2죠? 그러니까 길이의 비가 2분의 루트 2다. 그럼 넓이의 비는 4분의 2다. 그럼 공비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했어? 네. 오케이. 그럼 이제 다 나왔죠?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4겠지? 그럼 8이겠죠? 이해되지? 그쵸? 그림이 복잡해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자, 이거 해보세요. 자, 뭐를 물어봤니? 좌표를 물어봤지. 그쵸? 항상 좌표를 물어볼 때는 x는 x끼리, y는 y끼리 따로따로 구하는 겁니다. 같이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x는 x 따로, y는 y 따로 이렇게 구하세요.
예주야, 네 위로 몇 명만 이기면 1등급 돼? 네 위로 몇 명 남았어? 7명. 7명? 네 위로 7명이면 몇 등까지가 1등급이야? 5명? 1등급은 2명. 네. 2명밖에 없냐? 네. 왜 2명이지? 듣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 50. 이적분이? 네. 아, 그럼 뭐 들어? 얘들이? 이과는 미적 합통 2개 다 듣고, 문과는 수투만. 음, 그러니까 이과가 그러면 한 50명밖에 안 된다는 거는? 네. 그럼 문과가 한 70명인데? 너네 네. 한 학년에 한 120명? 130명 되지? 그 2명이야? 네. 그럼 5명 제껴야 돼? 네. 5명 뭐, 제껴보자. 5명. 응? 자, 지금 XN 좌표를 구하려잖아. 그죠? A1이 여기 있네. A2는 여기 있고, A3는 여기 있으니까 이 길이들을 다 더해야 되잖아. 어딘가에 XN이 있다는 얘기죠? XN은 첫 번째 길이가 1이잖아. 두 번째 길이는 2분의 1. 그 다음 건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것들을 다 더하는 거야. 그래서 XN은 1 플러스 2분의 1, 2분의 1의 제곱. 세 번째가 제곱이니까 점점점 n번째는 2분의 1의 n-1승이겠지. 여기까지는 이해가죠? 그럼 이거는 뭐야? 그냥 등비수열의 합이죠? 무한 등비곱수가 아니잖아요. 그냥 SN이야, SN.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 1-R, 2분의 1분의 초항 1, 1-R의 n승, 2분의 1의 n승. 이렇게 되지 않겠니? 이게 XL. 괜찮죠? 2가 2로 올라오니까 2에다가 1-2분의 1의 n승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음, 오케이죠? 음. 자,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되니? y는 이게 yn이잖아. 그쵸? 네. 요게 yn이야. yn은 요 길이하고 똑같지? 맨 마지막 길이. 여기 있는 yn도 맨 마지막 길이하고 똑같죠? 이렇게 세 개를 더할 때 맨 마지막 길이하고 yn이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는 요거하고 똑같지 않을까? 맨 마지막 거? yn이? 그래서 y는 2분의 1의 n-1승이죠. 자, 구했습니다.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SN을 구해야죠.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지. 밑변이 XN이죠. 그렇죠? 2에다가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이렇게 되죠. 곱하기 높이가 2분의 1의 N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겠니? 맞습니까? 네. 이렇게 돼요. 자, 그랬을 때 2는 약분되죠. 그래서 이거를 각각에 이렇게 전개할 수 있죠. 2분의 1의 n-1승. 그럼 이제 뒤에 거에다 곱하면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2분의 1에 어떻게 되니? 곱하기. 뒤에 게 2분의 1이니까 그냥 2분의 1 앞으로 꺼내고 2분의 1에 2n승이니? 2분의 1 분의 2분의 1에 마이너스 승이니까 2겠죠? 그래서 2 써주고 2분의 1에 2n승이지? 음, 2n승이니까 4분의 1로 쓰는 게 낫겠네? 그죠? 4분의 1로 씁시다. 그래야 공비가 헷갈리지 않죠. 되셨죠? 음. 자, 이제 그 다음 건 어떻게 하래? 무한등비곱수. 무한대로 보내야 되지? 따로따로 주면 되죠? 앞에 거는
1 마이너스 2분의 1, 초항은 n에다 1 집어넣으면 1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초항은 1 집어넣으면 4분의 2니까 2분의 1이네. 이렇게. 2분의 1분의 1이니까 2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분모분자에 4 곱하면 3분의 2죠. 네. 그러면 3분의 6에서 3분의 4겠죠? 이렇게 되겠나? 음. 괜찮니? 67번, 68번. 너는 교회 어디 다녀? 저번에 처음 올 때 교회 다니냐고 하는 것 같은데. 터미널 쪽에 상주교회 다니는 아, 삼주교회? 제일 크지 않니? 삼주교회. 다른 교회 안 가서 모르겠어요. 어, 삼주교회가 제일 클걸? 삼주교회 거기 장로님들 몇 분 아는데. 네. 선생님보다는 후배고, 음, 음, 선생님 축구 동아리 할 때, 그 축구 동아리 후배, 거기 장로야. 음. 주일학교 맡은 것 같은데. 나한테 또 주일학교 물어보던데. 그럼 다 다녀? 집안 부모님도? 네. 음, 우리 집 식구도 다 다녀. 음, 우리 집 식구가 한 7명 되나? 네? 그리고 7명? 7명 되지? 음, 목사. 초항은 얼마야? 이 초항은 2야. 요 넓이잖아. 자, 길이의 비는 얼마지? 2분의 1. 반씩 줄어들었지. 길이가.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넓이니까 4분의 1이겠지. 그럼 답 나왔지? 1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2. 이렇게 구하면 되지? 4분의 3. 올라가면 3분의 4분의 3, 8. 이렇게 되겠네? 괜찮아요? 네. 어. 자, 그 다음 거. 예주야 좌표를 구할 때 항상 X좌표, Y좌표 따로따로. X는 X끼리, Y는 Y끼리. X는 X만 쳐다보는. X니까 좌우지? 그쵸? Y는 위아래니까 Y는 Y만 쳐다보는.
상주교는 목사님이 좀 젊지 않니? 새로 오신 목사님? 맞아요. 그치? 원로리교에서 온 것 같은데? 어떻게 아세요? 어. 상주교회는 아는 사람 많아. 음. 권사님들도 많이 알고, 장로님들도 몇 분 알고, 선교사님도 어? 알고, 진짜요? 어, 너네는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따로 계시지. 목사님 한 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한 분밖에 더 안 계세요. 한 저희 분만 계시고. 네. 그러니까 총 두 분. 음, 저희는 중고등부는 전도사님이 주십니다. 음. 중고등부는 전도사님이 하시고, 네. 한 다섯, 일곱 분이니까, 일곱 분. 장로님 한 일곱 분. 예수가 나중에 기상캐스터 잘 안 되면 네. 대학 갈 때, 거기 토왕에 있는 네. 대학 알아? 호스텔이요? 토왕공대 말고 네. 기독교 대학 알아? 잘 몰라요. 잘 몰라? 거기가 기독교 이름이 뭐지? 한동대학, 음. 아, 한동대학도 알아?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한동대학교도 세. 쉽게 붙들더라. 근데 지금은 많이 약해졌어.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막 서울대, 연고대 떨어진 애들이 다 거기 갔는데, 지금은 뭐, 한 3등급 때도 들어가는 거라고. 기독교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운동대를 갖게 좀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봐.
길이가 얼마씩 줄어드는지는 가르쳐줬잖아요. 그치? 이게 4분의 3이야. 여기 요 길이는 4분의 3의 제곱이죠? 여기는 4분의 3의 세제곱이지? 여기는 4분의 3의 4제곱이겠죠? 그쵸? 예주야 잘 봐. X좌표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1이지? 그 다음 P2는 똑같으니까 할 게 없죠? 왼쪽으로 갔어? 4분의 3의 제곱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빼야지. 네. 오른쪽으로 가면 더하고 왼쪽으로 가면 빼야 되잖아, 좌표니까. 네. 또, 그 다음 P4일 때는 똑같고, 그 다음 거에서는 또 제곱만큼 또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더해야지. 네. 눈에 보여? 그죠? X좌표만 보는 거야. X좌표는 오른쪽, 왼쪽으로 가니까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공비는 음수야. 길이는 4분의 3의 제곱이야. 그럼 Y도 똑같이 되겠네? X는 X끼리, Y는 Y끼리. 해보세요.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자, X좌표는 어차피 무한대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1-4분의 A지. A가 P1이잖아. 1이잖아, 1. 그치? X좌표니까. 첫 번째. 그다음 공비는 아까 얘기했잖아. 마이너스 16분의 9. 그럼 다 됐잖아. 그럼 어떻게 돼? 무한 등비급수니까 1 마이너스 16분의 9 분의 1 이렇게 되지. 아, 플러스지, 플러스. 마이너스 16분의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지. 그 다음에 y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또 16분이지. 공비가. 그러니까 y도 마이너스 16분의 9잖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1 플러스 16분의 y의 초항은 이거지? 0일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4분의 3. 그래서 계산해서 따로따로 써줘야죠. 어. 이런 거 할 때 너 이거 계산 어떻게 하냐? 이거. 흥분해가지고 내항이고 외항이고 이렇게 계산은 네. 중학교 때 그렇게 하는 거지. 분모 분자에 16을 곱해야지. 항상 분모를 없애는 거야. 번분수는. 분수가 여러 개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는 거. 통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거의 분수를 없애는 거지. 16을 곱하면 어떻게 돼? 16하고 9 더하니까 25지. 여기 16이지. 음. 음. 밑에 것도 16 곱하면 되죠? 그럼 이거 25고 16 곱했으니까 4, 3, 12 이렇게 되지. 이해되지? 한번 써주세요. 연습 한번. 이거는 수능에서 출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 시험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앞에 있는 문제들은 쉬워서 안 나와요. 괜찮지? 자, 마지막 문제. 이것도 평가원 문제야.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음, 얼마입니까? 근데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답이? 네. 음, 답이 뭔데? 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아, 야, 괜찮아. 내가 너한테 틀렸다고 뭐라고 해. 음, 맞아, 맞아. 짤? 맞아.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제일 먼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 접근 방법이 생각이 나야지.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이거 비슷한 문제 또 아까도 나왔는데, 네가 아까 물어봤잖아. 질문했잖아. 아, 정말식? 점화식을 만들어야 돼. 점화식을 만드는 방법은 여기 n번째를 an이라고 놔. 그리고 an 플러스 1번째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뭐 하래? an의 75%가 수거되고 그 중에 80%가 재활용된다.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은 an의 75%면 4분의 3이죠? 이거에 또 80%면 10분의 8이니까 5분의 4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등비수열이네. an 플러스 1은 이거 없어지니까 5분의 3 an 이렇게 돼. 이해가시죠? 네. 어. 자, 무한등비급수 구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1 마이너스 5분의 3. 초항은 얼마입니까? 초항이 1톤이야? 1톤을 가지고 해줘야 되니까 초항은 5분의 3이죠? 이렇게 돼요. 그럼 5분의 2, 5분의 3. 분모분제 5 곱하면 2분의 4. 또 이렇게 하지 말고 점화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음, 괜찮지? 알겠습니다. 무한등비급수. 이거 시험에 나오면 맞아야 돼. 네. 음, 이제 마지막. 그럼 뭐지? 지수로고?
한동대는 있잖아. 네. 우리 큰아들이 한동대를 있었거든. 큰아들이 여기 공부를 되게 잘했어. 그래서 이제 걔가 보통, 걔는 이제 문과인데, 문과에서 뭐 항상 전교 1등을 했는데, 그 성균관대에서 4년 장학생 거 오라고 했어. 부모는 다 4년 장학생 가야 되지 않겠니? 아빠를 생각해서. 그냥 아무 대답을 안 해. 자기는 서울대 죽어도. 근데 이제 서울대를 걔가 뭐, 이렇게 뭐 철학과다, 이렇게 좀 하위과를 했으면 됐을 거예요. 근데 죽어도 정치외교 기다리다 떨어졌네. 1년을 또 재수했어. 걔는 뭐가 문제냐면 국어가 안 나와. 걔는 수학은 거의 틀린 적이 없어. 문과인데. 뭐 영어는 원래 잘해. 근데 이제 국어가 꼭 2개 정도 틀려. 근데 잘못하면 2등급이야. 국어 2개 틀려서 그때 이제 문제가 좀 쉽잖아? 그럼 2등급 나와. 1등급 안 돼. 그러면 서울대는 5, 1등급 아니면 떨어져. 거기 정치외교학과 쪽은 안 돼. 못 돼. 죄송한데 또 떨어졌네. 한 번 더 하게 돼. 안 된다. 네 동생도 있다. 너만 있는 거 아니다. 내가 아빠가 성균관대 가랄 때 가지 그랬니. 그래갖고 걔가 어디 갔냐면 한동대를 갔어. 선생님 아들은 신앙이 되게 좋아. 얘는 학교 다닐 때도 시험이 끝나잖아. 그러면 며칠을 놀아야 되잖아. 걔는 기도원을 가서 밤새서 부흥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재무장을 하고 했어. 그래서 이제 한동대를 갔는데 한동대를 선생님이 몇 번 갔거든요. 가서 이제 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학교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 한동대를 가면 어, 우리 그 보통 인간 세상에서 못 보던 여러 개를 봅니다. 그래서 제일 깜짝 첫 번째 놀라는 게 모든 게 다 무인이야. 슈퍼든 책방이든 모든 게 다 사람이 없어. 자기가 돈 내고 자기가 거시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게 그 한동대는 무인이고, 그 다음 2번째, 시험 볼 때도 무인이야. 감독관이 없어. 그냥 자기들끼리 시험 보는. 양심을 맡기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3번째는 게시판마다 가끔 이렇게 가면 돈이 이렇게 꽂혀 있어. 무슨 관, 어느 계단에서 주옵니다. 아, 찾아가세요. 써놓은. 오. 놀랬지. 4번째 놀라는 건 담배 피는 애가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90%가 넘는 애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녀, 선교사님 자녀들이 다 거기다. 그럼 이제 거기 있는 애들은 만나는 애들 중에 전체 그 10명 만나면 5명은 목사님 자제거나 선교사님 자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거는 그 학교에 그 채플당이라고 있거든. 채플당. 쉽게 말하면 강당. 큰 강당이 있는데 거기서 새벽 기도를 하거든. 그 새벽 기도를 하면 1,000명 정도가 와. 네? 1,000명이요? 1,000명.
그러니까 그 대학의 3분의 1 정도 되는 애들이 새벽기도 놀랍지 않니? 그런 대학이 있다는 게 놀랍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 거기 가서 몇 번 못했어. 그 다음에 그 한동대를 졸업하는 애들 있잖아. 네. 걔네들 대상으로 이제 설문지를 나중에 다시 태어나서 네가 또 대학을 갈 때 또 한동대로 오겠니? 몇 퍼센트일 거야? 그지? 나중에 또 한동대로 오겠어. 90은 아닌데 거의 70%가 넘는 애들이 다시 한동대로 오겠어. 굉장히 학교를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학생 애들, 고등학교 졸업할 애들이 있으면 한동대를 가요. 첫 번째는 가면 신앙을 잃지 않아. 학교 전체가 그런 분위기야. 어. 그리고 그 한동대에서 이제 뭐, 그 굉장히 SFC라고 하는데 그게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 기독교 동아리가. 그래서 이제 기독교 동아리하고 교회하고 굉장히 연결이 다 돼 있어서 자기들끼리 선후배가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형성돼 있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도 거기에서 이제 계속 자취를 했는데 자취를 한 5명 정도가 방을 얻어서 같이 아파트 한 21평 거기 얻어가지고 5명 이제 같이 살아. 거기 가면 또 놀래. 왜요? 왜 놀래냐면 걔네들은 아침 6시에 기상. 6시에 기상을 해서 새벽 기도를 가요. 그 다음에 밤 10시부터 11시 사이에 항상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 조금 보통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네. 항상 그리고 자. 어, 지금 걔네들, 걔네들한테 이제 내가 가가지고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통령이 되겠다가 꿈이 아니라 봉사가 꿈이에요. 아, 나는 평생 이런 일에 봉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게 꿈이에요. 그래서 이 걔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대안학교를 하나 세우는 게 꿈이에요. 왜 대안학교를 꾸미려고 하냐면 고등학교 되면 학생들이 자꾸 신앙을 잃어. 왜냐하면 맨날 수능 봐야 해야지 이제 치이는 거야. 입시에. 그래가지고 자꾸 신앙을 잃고 또 걔네들이 대학을 가면 또 대학에서 또 신앙을 또 점점 기독교인이 줄어. 사회 나가면 바쁘니까 더 줄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대안학교에서 신앙을 충분히 지켜주겠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대학을 보내겠다. 이제 이런 얘기. 그런 대학이 있으니까. 어, 음, 놀라워, 실제로. 선생님은 항상 놀래, 걔네들. 우리 아들이 제일 착한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두 번째, 우리 아들이 신앙이 제일 좋은지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구나.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은 그냥 서울에서 그 귀하게 크다가 온 도련이 그런 느낌이고 거기 있는 애들은 자기가 다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거기 하루 아르바이트 한번 뛰고 그리고 학교 갔다가 와가지고 또 알바 한번 하고 또 그러면서 신앙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극한이죠. 극한은 많이 배웠잖아. 그치? 중요한 건 뭐냐면 함수의 극한이야. 우리가 배우는 거는 지금 다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 함수의 극한으로 넘어오잖아. 지수함수니까.
그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다 함수잖아. 그치? 함수의 극한은 일단 첫 번째 연속이냐가 중요해. 그래프가 연속이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지.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정의가 돼 있으면 언제나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함수는 다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 연속이야. 우리가 배우는 다항함수, 그렇죠? 지수함수, 다 연속이잖아. 로그함수도 연속이지. 다만 정의역이 있으니까 로그함수는 정의역에 따라서 극값만 넣어줘야지. 정의역이 없는 값을 넣으면 안 되지. 함수값이 없으니까. 그것만 맞춰준다면 언제나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자, 이거는 뭐하고 똑같다? fa와 같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연속이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는 전부 다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 그러면 이제 쉽잖아. 그렇죠? 식이 주어지고 극한값이 얼마니? 그럼 집어넣어 함수값 구하면 돼. 그렇죠? 근데 이제 안 되는 게 뭐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x는 ln 1 플러스 x. 이건 얼마냐? 이런 얘기죠. x가 0으로 가면 이것도 0으로 가고 x가 0으로 가면 ln 1이니까 이것도 0으로 가지. 0분의 0꼴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어. 이건 얼마다? 1이다지. 그렇죠? 자,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그래프로 따져도 돼. 밑에 거는 y는 x의 그래프야. 그래서 밑에 거 y는 x, y는 x의 그래프. 자, 이거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인데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원래 어떻게 생겼어? 원래 여기 1인점을 지나잖아. 그렇죠?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이거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생기겠죠? 그렇죠? 그럼 0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1이라는 얘기다. 로피탈 정리를 쓰면 이것도 미분하고 이것도 미분하면 1이 된다는 거지.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입니다. 이 뜻이야.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x분의 ln 1 플러스 x, x가 0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둘 다 1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외우면 잘 안 잊어먹지. 그렇지? 왜냐, 로그 함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야 원점을 지나. 이해가죠? 그럼 지수함수도 똑같아. 극한을 물어볼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x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지수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지? 지수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지. 여기가 1인점이지. 그렇죠? 이거는 y축으로 1만큼 내린 거지. 그래서 이거를 y축으로 1만큼 내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것도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1이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y는 x가 접선이 돼. 선생님 설명 이해가니? 그러니까 지수함수도 y축으로 1만큼 내리면 원점을 지나는구나.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은 얼마다? 1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렇죠?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죠? 그럼 이제 밑이 2가 아니고 2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지.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여기가 로그 a의 1 플러스 x 이건 얼마입니까? 이런 얘기잖아. 이거 얼마죠? ln 음, 이게 1인데 그치? 이건 얼마일까? 그냥 고민하지 말고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양을 고치는 거야. 이렇게 고치면 되죠. 그럼 이거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이걸 ln으로 고치는 거지. ln a분의 ln 1 플러스 x 이렇게 고치면 되죠. 밑변환 공식 이해가죠? 어. 그럼 여기 ln a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x에다가 ln a 그 다음 ln 1 플러스 x 이렇게 되면 여기 얼마야? 1이잖아. 네. 요게 1로 가니까 ln a분의 1이죠. 그래서 로그는 밑이 a면 ln a분의 1을 항상 해줘야 돼.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ax-1은 어떻게 됩니까? 밑이 2가 아니고 a야. 음, 대답만 하지 마시고 결과가 얼마예요? 지수함수는 lna를 곱해주는 거고 로그 함수는 lna를 언제나 나눠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극한값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야. 그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1 플러스 x가 1이었는데, 그쵸? 여기가 p고 여기가 q면 어떻게 돼? 이게 성립하려면 어떨 때 성립하는 거죠?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가 같을 때지. 그래야지 같아야 돼. 여기가 qx면 여기도 qx야.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여기가 ln 1 플러스 여기가 qx니까 여기도 qx로 고쳐야 돼. 그래야 이게 이게 네모면 여기도 네모가 와요. 그럼 없던 게 생겼으니까 보상해 줘야지. 원래 px가 있었죠? 그렇죠? 그럼 요거 전체는 1로 가죠? 이거 xx 약분되니까 답은 뭐가 돼? p분의 q가 됩니다. 이게 이런 게 어떻게 돼야 돼? 극한에서 또 나올 때마다 암산이 돼야 돼. 음.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x 마이너스 1이 1이었잖아. 그쵸? 1이었는데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가 px, 여기가 qx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똑같겠죠? p분의 q겠죠?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네모면 여기도 네모야 돼. 같은 값이 와야 된다는 거지. 음. 그럼 같은 값이 와야 되니까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고쳐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여기가 2의 qx-1이니까 여기도 qx가 와야 돼. 그렇죠? 없던 게 생겼으니까 보상을 해주고, 원래 있던 px를 이렇게 해줘야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 1로 가고, xx 약분되니까 이것도 p분의 q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지수 로그 함수의 극한에서 알아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한번 좀 적어주세요.
다 됐어? 음. 하나 더 합시다. 자, 아까 얘기했죠? 지수함수, 로그함수, 함수값이 극한값이라고. 자, y축, x축, 원점이야. 지수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AX선. A가 1보다 클 때죠? 음.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X가. 그럼 Y도 무한대로 가지. 그렇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오른쪽으로 무한대로 가면 Y도 무한대로 갑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지? 항상 함수 그래프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음. 만약에, 만약에 A가 0과 1 사이면 거꾸로죠? 무한대로 가면 0이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죠? 괜찮죠? 그럼 로그 함수는? 자, A가 1보다 크면 무한대로 갈 땐 무한대죠? 0으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죠? 그렇죠? 0으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해줘야죠. 자,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A가 0과 1 사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네? X가 무한대로 가면 Y는 마이너스 무한대죠? X가 0으로 가면 무한대죠? 그래프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이해되지? 어. 1번 어디로 가지? 그냥 집어넣으면 돼. 그렇죠? 어. 그러면 2번 마찬가지죠? 0으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4분의 3.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연속이니까 함수값이 극한값이에요. 3번은 얼마입니까? 0으로 갑니다. 4번은 어디로 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x가 1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네. x가 1로 가면 1 마이너스 1이니까 분자도 0으로 가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0분의 0꼴이 약분해서 1이야?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할래? 0분의 0꼴은 어떻게 할래? 0이 되는 인수를 없애줘야 되잖아. 그럼 0이 되는 인수를 어떻게 없앨까?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알고 있는 극한을 구하는 방법은 뭐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ax-1 이 꼴로 고쳐야지. 음. 그래서 이거는 뭐다? ln a다. 그럼 당연히 이번에는 0으로 가야 되니까 치환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치환해서 x-1을 t로 치환하자. 그럼 x가 1로 가면 t는 0으로 간다죠? 여기부터 출발해야지. 그래서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그 다음에 x 상승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되니?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니? 음. 그래서 하나는 t가 되죠? 음. 그 다음 x는 1 플러스 t니까 이거는 1 플러스 t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t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네 t 제곱 2t에서 플러스 3t 이렇게 나오죠? 111, 3이니? 이렇게 되니? 그래서 여기는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3이 됩니다. 분자는 어떻게 되죠? 6의 t승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게 얼마죠? 요게 1로 가죠? LNA로 가죠? 1 LNA. LN 6. 그러니? 그 다음에 t가 0으로 가면 분모는 3분의 1 남죠? 3분의 LN 6.
이렇게 되겠지. 보기 나쁘면 3분의 1 ln. 어때? 괜찮아? 쭉 썼습니까? 어, 이렇게 한 겁니다. 알고 있는 모양으로 고쳐야 됩니다. 5번 얼마죠? 무한대. 그죠? 6번 얼마야? 무한대. 7번 0, 8번 0, 4분의 3이죠? 이게 0. 9번 아니야. 3분의 3분의 1.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개수의 10번 1, 11번 마이너스 12번 마이너스 5, 그렇죠. 13번 0, 0. 14번 마이너스 15번 16번 5, 5. 17번 마이너스 1. 18번 5분의 1, 5분의 1. 19번 7, 2요. 7. 마이너스 7 아닌가? 네. 그치? 마이너스 7. 20번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3x승은 0으로 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7.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가지? 네. 29번 해보세요. 마이너스 1, 오케이. 마이너스 1. 5x승은 0으로 가죠? 음,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렇게 하란 얘기입니다. 나머지 다 똑같은 방법인데, 31번 어떻게 할까요? 마이너스 1, 오케이. 3x승은 0으로 가죠? 어, 자,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자, 미정계수 어떻게 할까? 33번. 여기가 4니까 48에 32 하죠? 그렇죠? 밑이 커야 되니까. 나머지라면 48이 나올 수가 없지? 그렇지? 나머지도 똑같이 했으면 돼요. 미정계수. 자, 37번 얼마? 2요. 집어넣으면 되죠. 연속이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죠? 그렇죠? 그래서 쭉 집어넣으면 됩니다. 56번 얼마죠? 5분의 1, 5분의 1? 네. 자기 자신이 없 응? 아닙니다. 이건 얼마야? 이게 얼마야? 무한대로 보내.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되니까.
x제곱이잖아, x제곱. 네. 차수가 높은 게 장땡이잖아. 차수가 같잖아. 무한대분의 무한제곱이잖아. 아, 1. 그렇지, 1이지. 여기는 2라고 마이너스 1은 의미가 없지. 무한대로, 무한대의 제곱인데? 그럼 이게 1로 가잖아. 네. 그럼 진수가 1로 가니까 로그 5의 1이잖아. 그럼 0이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럼 57번은 어떻게 할까? 아니, 2요. 어떻게 해야 돼? 진수의 차는, 로그의 차는 진수의 나눗셈이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로그 2의, 그 다음에 3x분의 12x 플러스 3이죠? 무한대로 가면 3분의 4잖아. 10이잖아. 그러니까 4죠? 로그 2의 4니까 2겠지? 네. 이렇게 풀어야죠? 괜찮지? 음, 나머지도 쭉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68번 해볼까요? 네. 음? 네.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항함수는 차수가 높은 게 장땡이거든. 네. 나머지는 다 무시. 지수함수는 밑이 큰 게 장땡이거든. 밑이 작은 거는 다 무시. 그래서 제일 최고 차수, 밑이 가장 큰 것만 남겨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로그 3의 x제곱. 다른 건 다 무시. 위에 것도 로그 3의 x의 4제곱. 왜냐하면 최고 차수로 묶으면 나머지는 다 0으로 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고 차수로 묶으면 나머지는 다 0으로 가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결국은. 이것도 밑이 큰 걸로 묶으면 나머지는 다 공비가 1보다 작기 때문에 0으로 가요. 선생님 설명 이해가지? 음. 그래서 이거 플러스 이것도 로고 이건 x죠? 어차피 x 떨어지잖아. 로그 3의 3은 1이니까 이건 로그 3의 9의 x 이렇게. 이제 보입니까? 어. 자, 이제 풀어보세요. 이거는 여기가 3의 제곱이니까 2x죠? 이거는 2x로 가자. 맞아? 여기는 2 떨어지고 여기는 4 떨어지니까 이거는 2분의 4로 가죠? 이것도 2로 가. xx 약분되니까 2, 그럼 이건 4겠지?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은 최고 차수가 장땡이다. 이 뜻입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괜찮죠? 음. 예전에 요 옆방에 가서 그거를 푸시고 그러면 선생님한테 연락을 했어야 됩니다. 선생님, 또 온라인 수업이 있어서
숙제는 오늘 했던 거 3개 푸시면 돼요. 음.